제가 확보한 영상이라든가 어떤 자료를 확인해 보면은 12시 반에서 한 서너 시까지 그 인제 대한민국의 높으신 분들은 그리로 인제 다 몰려갑니다. 뭐 해수부 장관서부터 해경청장서부터 해 가지고 어떤 사람은 헬기를 타고 뭐 상공을 이렇게 돌아서 가는 사람도 있고 나중에 인제 정호원이도 오고 이튿날에는 박근혜도 오고 사실상 그 사람들은 거기에 나타나서 사진만 찍고 넘어갔었다. 특히 박근혜 같은 경우는 4월 17일 날 하여튼 정신때 좀 지나 가지고 왔었는데 삼천고함이라고 그날 이제 구조를 지휘하는 함정이었는데 거기에 딱 10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공기 주입이었는데 공기 주입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수색도 하지 않았고 그냥 고무보트 몇 개 띄워놓고 나서 세월호 침몰 현장 인근에서 빙빙빙빙 돌다가 반면에 우리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어디 가서 흔히 말씀하시는 그 부분 언론이 허위 과장 왜곡 보도하는 부분을 함정 몇 척 헬기 몇 대 그다음째 그 잠수사 몇백 명 뭐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국민들을 이제 많이 속였죠. 제가 아는 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단 그 양반들이 언론에다가 에어 포켓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나서 공기를 주입한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거기서 가능한 함정이 세월호 침몰 현장에 도착을 했었었는데 투입을 하지 않고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월 100만 원 임대료를 줘서 공업용 컴프레셔를 빌려서 공기 주입하는 신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에서는 자기네 함정이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꾸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런 기회에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이것 말고 더 큰 일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가족 사찰 관련된 부분이고 하나는 유가족들을 이간질시키는 행위를 했었다. 제 책에서도 그 국군기무사령부나 뭐 정보경찰이라든가 이런 투입돼 가지고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실제로 진도체육관에서 정보경찰 과장이 우리들한테 붙잡혀 가지고 곤욕을 치렀던 적도 있었었고요. 세월호 침몰 당시에 얼마나 많은 정보원들이 들어왔는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모부, 고모부, 삼촌,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 진도 실내 체육관을 아주 가득 채웠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유가족들을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런 이간질 작업을 하거나 분위기가 좀 좋아질만 하면은 거기서 본인들이 나서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고 막 저는 구조도 구조이지만 이 부분은 반드시 좀 진실이 좀 밝혀지고 관련된 사람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세월호 침몰 그 소식을 그 사고 당일날 10시 8분에 수연이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으로 가서 수연이 엄마를 차에 태우고 단원고등학교를 달려갔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전원 구조를 받았었죠. 야, 우리나라 이 시스템이 꽤 괜찮구나. 신속하게 다 빨리 구조를 할 수 있었을까. 좀 의아하긴 하지만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진도에 거의 도착할 무렵이 됐을 때 얘기가 오보다 고 아직까지 뭐 구조를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봤었고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정말 뭐 지옥을 이제 오고 가면서 많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이 그러니까 저녁이 그 날이 어두워지기 전에 아 이거는 사건이구나 사고가 아니다 이건 사건이다 진상 규명이 필요한 사건이겠다 그리고 진상 규명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의 인생이 여기에 많이 그 소모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4월 22일 날 아이를 찾아와서 4월 26일 날 장례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오마이뉴스에 그 기고를 하면서 내가 책을 쓰겠다라는 생각을 공개적으로 썼었고 어쨌든 간에 이 석연치 않은 사건이었고 그런 사건이었으면 국가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해주지 않을 거라는 것은 뭐 겪어보지 않아도 당연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세월호 사건은 성격적으로는 대통령서부터 말단 해경 의경까지 어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관여된 사건이지만은 이게 학문이 아니고 돈이 되는 어떤 그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파악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참이라든가 검찰이라든가 본연의 역할을 잘해가지고 이걸 다 커버를 한다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체를 좀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한 권에는 다 담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좀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이것을 좀 알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자료를 담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런 취지에서 쓰고 노력하고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트 관계를 바로 잡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날 그 보도를 오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는 오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구조가 오보다라는 것은 자기네 책임을 멸하기 위해서 만든 프레임인데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인 그 잘못된 결과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오보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책에서 아주 길게 정의라고 간단한 용어로 계획된 오보다라고 썼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세월호 침몰 당일날 세월호가 침몰할 때까지 침몰 현장에 가 있었던 그 함정과 이런 거는 해경이 전부였어요. 진도 행정선이라든가 뭐 둘레스오라든가 이런 애들이 와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통신 설비 휴대폰을 제외하고는 해경에다 알릴 수 있는 교신 장치 자체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세월호가 침몰할 때 침몰 현장에 잘못된 상황이 잘못 보고되거나 그렇지 않았다라면은 그게 언론에 흘러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개연성 자체가 없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난 방송을 시작한 거는 KBS 같은 경우에 10시 4분, MBC 같은 경우는 10시 9분 이때입니다. 이미 이때는 상식적인 구조는 다 끝난 상황이고 그래서 그때 구조 그때 보고된 게 이제 구조자 숫자하고 거의 맞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제 언론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엉뚱한 이제 보도가 되는 거예요. 일단 구조 인원만 놓고 보더라도 50명 구조, 120명 구조, 190명 구조, 200명 구조, 거의 다 구조, 전원 구조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다른 고등학교에는 콕 집어가지고 다른 고등학교 학생을 우선 구조하고 있다라고 또 알려지고 구조 환경도 배는 바닷물 속으로 잠겨 있는데 그쪽에서는 날씨도 좋고 파도도 없고 수온도 낮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내려도 별 문제가 없고 세월호 선내에서 뛰어내리라고 방송을 했고 부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가라앉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특별한 그 이상 현상만 없으면은 한두 시간 안에 모두 구조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전원 구조가 나왔었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없도록 하라 모두 구조하라 이런 식까지 하고 나서 전원 구조가 났기 때문에 뭔가가 의도된 방송이었지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세월호 침몰 사건일 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는 언론이 권력에 동속되어 있어서 신여가 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자가 발전을 해가지고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를 하고 밑에서 정상적인 보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윗선에서 과감히 잘라버리고 비단 세월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 언론의 풍토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무려 박근혜가 버틴 날이 1119일을 버텼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그 1119일 넘어갔습니다. 2543일이 오늘이 되는 날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문 대통령님이 안 지키는 건지 아니면 못 지키는 건지 그게 의심스러워요. 본인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정원의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보고도 받았을 것이고 실제로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진실 같은 것을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보고를 받았을 것인데 전혀 그 파악하지 않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것을 왜 안 하는지 심지어 이제 그 2017년 그러니까 대통령 되던 해 8월 16일 날 우리 가족들 이제 청와대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모두 발언을 하면서 그러거든요. 이런 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진상규명이 안 하는지 인양은 왜 지연시키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나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고 얘기해놓고 나서 싹 그냥 뒤로 숨어버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된지 모르는데 어찌됐건 간에 저희 가족들 입장에서는 난국을 타기할 방안이 필요한데 실제로는 그게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는 그거죠. 원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은 해양과 관련된 문제니까 해수부가 주도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범죄 혐의가 있는 데는 검찰이 해야 되는데 이 해수부도 해경도 검찰도 지금 결론을 의도적으로 뭐 책임을 회피하고 조사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것이 문제고 사참이나 일기 특조위가 하긴 했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야당 몇 명, 여당 몇 명 이렇게 인원이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회의도 진행이 안 되고 방해를 하고 이 그 사참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빨라야 7월 달에 사람들을 뽑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더 문제는 내년 3월이면 조사가 끝나요. 7월 달에 사람을 더 뽑아봤자 내년 3월 달에 조사 끝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조사 보고서를 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사참위는 물 건너갔다. 그러면은 여기서 진상규명을 정말 하려고 한다라면은 결국에는 대통령 문재인의 어떤 결단만 남아있는데 현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게 문제라는 거죠. 7주기가 타고 와도 세월호 건은 이렇게 지금 완전히 꺼져 있잖아요. 이런 현실이 지금 문제고 여러분들께서
아니면 또 다른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이거 왜 안 되는지, 그거 돼야 되는 거 아닌지 이런 것을 좀 공론화를 시켜주시는 게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 정말 영원히 의혹 사건으로, 그리고 상대방들은 이미 다 되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겠죠. 예전에 이 사건이 생기기 전에 회사에서 안전관리라든가 업무, 노무 뭐 이런 거 통과하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때 이제 수십 년씩 싸우는 사람들의 사례를 보면서 참 저분들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싸울 수 있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 사건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뭐 하루 이틀 해가지고 1,500일 보냈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도 이제 무려 7년을 싸웠는데, 문제는 이제 이 7년 동안 싸웠지만은 끝이 나지 않았고 앞으로 끝이 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결국에는 실패로 갈 확률이 되게 높다. 현재로서는 뭐 거의 99.99%가 진상규명이 안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엄마가 그것을 포기는 할 수 없으니 열심히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되게 힘든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수도 있고 언젠가는 지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좀 많이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